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억이 사랑이 되어줄까요? 오늘은 설레이는 추억을 안고 계시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36살을 앞두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첫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흔하게 하는 약속이죠. 우리 첫눈이 내리면 만나자, 혹은 꽃이 피면 보자 등 뻔하지만 이렇게 로맨틱한 말이 또 있나 싶습니다. 제 첫사랑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짝꿍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절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에게도 짝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문제도 많이 물어보고 일부러 말 섞고 싶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은 학교 가고 싶어서 인문계 시험도 볼 정도로요. 고등학교도 다행히 같은 곳에 진학해서 멀리서 참 많이 바라봤습니다. 바쁜 고3이 되기 전까지 친구라는 이름하에 좋아하는 마음을 숨겼습니다. 각자 다른 대학교에 진학하고 간호학과 특성상 너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히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도 나름대로의 연애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떠오르기도 하고 추억 속에 제 첫사랑은 오직 그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이후에 만난 남자친구들도 보면 다 그 친구랑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말투를 쓴 걸 보니 저의 이상형이 확실했나 봅니다. 한 2년 정도 연락이 끊겼다가 동창회에서 만났었는데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설레는 마음을 어쩌겠나요? 다시 종종 만나는 친구 사이가 되어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터놓으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 친구는 유학을 결정하게 되고 저는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학 간다고 얘기한 날 정말 집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하지도 못하는 내 마음인데 이렇게 우는 것도 웃기다 싶었지만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 가기 전날 만나서 그렇게 길게 숨겨왔던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너를 너무 좋아했다고,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다고 말이죠. 그 아이는 웃으면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우리가 친구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겠냐면서 어른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유학 가도 계속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35살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서로 고려해보자면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의뢰 그렇듯이 시간도 안 맞고 얼굴도 보지 못하니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추억 속에 묻어두고 살았었는데 올해 초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들끼리 이번에 걔는 온다고 하더냐 이런 얘기를 흘리듯이 들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지 못했으니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스케줄 근무상 자리에 늦어서 급하게 찾아갔는데 뒷모습부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유학을 마치고 자리를 잡아서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 입국했다는 것과 유학 시절에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근 3년간은 연애를 하지 못했다는 것 두 가지만 맴돌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동창회가 끝나고 나서도 2차 그리고 3차를 달리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 의뢰 불장난이라는 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꿈같은 마음이 커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다시 멀어질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와서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커피도 먹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 집이라면서 집에 초대도 해주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만나다 보니 우리가 무슨 사이인 건지 애매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정의하자고 하면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촌스럽게 보일까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던 저는 팔을 베고 누워서 물어봤습니다. 나와 무슨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거냐고. 우물쭈물거리던 그 표정에서 직감했죠. 내가 선을 넘었구나. 계속 커가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연락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더 큰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고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연락을 몇 번 시도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잠잠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될 사이였나 보다 싶어서 마음을 접고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게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자신을 좋아해준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한다는 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말하더군요. 사실 외국에서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결혼을 생각했었는데 헤어진 지는 좀 됐지만 아직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입국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하는 동안 제대로 입장을 정리했고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서 연락하느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참 많이 원망도 하고 서운해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더라고요.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덜컥 믿기가 무섭기도 했어요. 사실 요즘 일로 너무 바쁜 시기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망설이는 저에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35살 돼도 결혼 안 하면 서로 고려해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냐고요. 장난으로 한 말일 줄 알아서 저만 기억하고 추억처럼 곱씹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도 아주 빈말은 아니었다면서 웃더라고요. 자기가 정리하고 온 시간만큼 제가 기다렸으니 자기도 기다리겠다고 첫눈이 올 때까지만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지 지금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물론 기울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첫눈이 기다려지는 거겠죠. 일찍 연락할 수도 있지만 일도 너무 바쁘고 저에게 오랜 짝사랑을 마치는 마침표로 로맨틱한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어서 첫눈 오는 날 그 친구에게 답을 해줄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지만 그렇다면 조금만 저를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나는 너를 중학교 때부터 항상 좋아했어. 너의 큰 손도 좋고 장난기 가득한 웃음도 좋았지만 나에게 너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된 건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학교 근처 역에서 나물 팔던 할머니에게 쪼그려 앉아 넉살 좋게 웃으면서 추운데 얼른 저한테 파시고 들어가라는 너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때는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들이 커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오게 되었네요. 어린 마음으로 좋아했던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너를 떠나보냈던 대학생. 그리고 길고 긴 사회인의 날들을 거쳐서 이제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니 너무 신기해요. 첫눈 오는 날 멀리 돌아온 만큼 늦게나마 서로의 마음을 알아본 만큼 내년 봄에는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